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방금 편집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속보가 나왔네요. MBC 뉴스데스크인데 최악의 경우 9.7GB 유출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거의 10기가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데 물론 뭐 기사가 좀 약간 자극적으로 나왔습니다. 270만 페이지 분량. 그러니까 만약에 텍스트로 표현이 됐다라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 나왔다라는 거죠. 300쪽짜리 책 9,000권의 분량. 정말 많은 데이터가 나오게 된 건데 이 동국대의 황석직 교수님께서 뭐 대부분 다 갖고 나갔을 것 같은데요라고 하면서 말씀을 주시기도 했고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유심 문제뿐만이 아니다. 아예 기지국 정보까지 다 털어갔으면은 가상의 기지국으로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접속하는 거를 이 가상 기지국이 이 정보를 탈취할 수 있기 때문에 유심 교체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지 저도 네트워크 쪽을 공부했지만 전문가분들, 제 친구분들 좀 의견을 구해가지고 들어봤는데 그 내용을 빨리 공유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또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흔히 기지국이라고 부르는 것들 뭐 이렇게 안테나 막 이렇게 달려있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셀룰러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물론 뭐 배터리 셀 때문에 셀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스마트폰 이전의 이 피처폰 휴대폰이라는 것 자체가 셀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실제로 셀룰러 네트워크 하면은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저도 옛날에 논문 쓸 때 이런 거 많이 그렸는데 이런 것들 어떤 휴대폰이 있다고 하면은 이 휴대폰이 이 가장 자기 근처에 있는 가장 근처에 있는 이 기지국을 찾아서 들어가요. 이 기지국 베이스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거 5G에서는 Z 노드 B라고도 부르고 뭐 LTE에서 E 노드 B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셀룰러 네트워크라는 게 자체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 육각형으로 표현된 이 부분이 한 기지국이 자기가 맡을 수 있는 영역을 표시한 겁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딱 정확하게 육각형이 아니겠죠. 근데 대충 이 네트워크 쪽 관련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가정을 이렇게 하죠. 하나의 기지국이 커버리지를 이 정도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요 안에서 특정 사용자가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게 되면은 그 통신을 가까이 있는 기지국에 들어가고 이 기지국들은 포인트 투 포인트로 이렇게 연결돼 갖고 데이터가 전송돼서 최종적으로 다른 휴대폰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지국도 이제 크기별로 다 다르고 이 셀의 범위가 다 다를 텐데 어쨌든 이 휴대폰 요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셀을 들어갔다고 하면은 이 휴대폰이 야 너 KT 가입돼 있어? SKT 가입돼 있어? 로밍 하면은 야 로밍 해가지고 저 바깥에 있는데 어디 연결돼 있어? 이렇게 물어본다는 말이죠. 와이파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와이파이 근처에 있는 거 와이파이 잡으려면은 근처에 있는 와이파이에 뭔가 AP가 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스타벅스 AP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어디든 접속해갖고 와이파이가 접속이 돼야지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공짜 와이파이건 뭔가 인증이 돼야지 많이 쓸 수가 있다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SKT 유저다. 너 에러라는 애가 이 SKT에 가입돼 있어? 요금제는 뭐 사용해? 5G 그 데이터 같은 거 다 쓰지 않았어? 이런 거 확인하는 그곳 자체가 HSS라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털린 곳. 여기서도 딜렉에서 이렇게 표현을 잘 해주셨는데 스마트폰이 있고 이 e노드B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기지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안에 들어갔고 여러 가지 모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HSS라고 하는 애의 역할 자체가 자 어떤 에러라는 애의 휴대폰에서 그 유심에 담겨 있는 주민등록번호랑 그러니까 유심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애가 있던 거죠. 그 고유 번호랑 실제로 열쇠에 해당하는 키값 그걸 딱 이제 해가지고 인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인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너 SKT 유저구나. 우리 서비스 써. 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현 상황인데요. 여기에 악성 코드가 발견되다 보니까 이 악성 코드를 통해서 여기 있는 정보를 다 긁어간 것 같은데 MBC에서 지금 거의 최대 10기가에 해당하는 정보를 털려갔다는 게 새로운 뉴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지국 그 정도의 텍스트 데이터 기준으로 가져갔다라고 하면은 SKT가 실제로 어떤 기지국들을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전국에 이제 기지국을 깔아놨을 텐데 이 SKT가 진짜로 지은 기지국이 아닌 다른 가상의 기지국을 세울 수도 있다. 이 얘기가 제기되면서 야 너네 유심 아무리 바꿔봐야 그 가상 기지국을 통해서 이 휴대폰이 뭔가 들어가면 이 정보를 탈취하고 완전 엉망이 된다. 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사실인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유심 교체밖에 답이 없었던 것 같은데 혹은 다른 통신사로 바꿔 갈아타는 것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유심 교체 자체도 지금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기술적으로? 요걸 좀 살펴보면은 자 10기가라고 하면은 굉장히 용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10기가가 되면은 뭐 이런저런 정보들을 다 털어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장인이 들죠.
이게 이번에 HSS의 악성 코드가 확인되었다라는 거를 팩트라는 걸 두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팩트는 확인된 거는 HSS에서 악성 코드가 확인된 거예요. 이 HSS라는 거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제가 말했잖아요. 사용자가 진짜 이 SKT 사용자가 맞냐라고 확인하는 곳에 SKT HSS일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정보가 털렸다라고 하면은 이 HSS에 국한된 정보가 털린 거죠. 그죠? 팩트가.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10기가라는 정보가 굉장히 많이 털린 거는 맞지만 확률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HSS와 관련된 정보 중에 기지국 정보가 얼마나 될 거냐 이거를 제가 좀 확인해 봤는데 일반적으로는 HSS에 주로 가입자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이나 이 휴대폰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지. 베이스 스테이션에 해당하는 이 기지국 정보들은 HSS에 굉장히 상세하게 정보가 저장되지는 않는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가입자 인증 정보를 위해서 뭐 IMSI라든가 뭐 인증 키라든가 이런 정보들 가입자 중심의 정보들, 프로필 정보,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은 저장한다고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기지국의 이 기지국들이 어떤 주파수를 쓰고 각각의 이 셀의 아이디는 무엇이며 이 셀 아이디라고 하는 게 앞서 요 각각의 이 셀마다 이것들도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거예요. 얘는 몇 번 아이디를 몇 번 쓴다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디들을 셀 아이디라고 부르는데 그 셀 아이디가 어떤 설정을 돼 있는지 그리고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 랜이라고 부르죠. 이 랜의 장비 구성이 어떻는지 이런 정보들은 HSS에 주로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따로 이 관리 시스템 랜 관리 시스템 쪽에 저장이 돼요. 코어 네트워크 쪽이라고 하면서 이 랜 액세스 네트워크가 따로 돼 있잖아요. 얘네들의 서버를 운영하는 쪽은 따로 있다라는 거죠.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 HSS 여기에 악성 코드가 뚫렸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그 다음 넥스트 단계로서 얘도 뚫릴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는 그 기지국 정보들이 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HSS에 국한돼서 본다라고 하면은 얘네들 랜까지 털렸다라고는 보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건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기가 유출에 HSS뿐만 아니라 다른 연관된 시스템까지 포함된 광범위한 침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HSS만 털렸다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것도 맞다라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이 HSS 이 기지국 정보도 같이 털렸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해커들이 가상으로 이러한 기지국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육각형 기지국을 따로 마치 내가 SKT의 기지국인 것 마냥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지국 옆에 스마트폰을 쓰는 애가 여기 접속을 하게 되면서 뭔가 이 정보를 가져갈 것 같잖아요. 그런다면 끝난 거 아니냐? 끝날 것 같죠? 예, 끝납니다. 어떻게 됐을 때? 유심을 교체하지 않았을 때 그러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가상 기지국이라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5G 네트워크도 실제로 이렇게 그 가상 모델링을 해갖고 리눅스 기반으로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실제 통신사 기지국이 아닌데 그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주변의 휴대폰들이 자기한테 접속이 되게끔 하는 거죠. 마치 와이파이처럼 해놓고 실제로 뭐 스타벅스 가서 와이파이 스타벅스 와이파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그거 잘못 클릭하면은 이제 잘 털린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스마트폰이 해커가 가상으로 만든 기지국에 접속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휴대폰이 접속을 할 때에 얘의 주민등록번호가 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휴대폰의 아이디, 즉 IMSI를 탈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휴대폰에 IMSI를 탈취를 한 거기 때문에 그 IMSI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 추가적인 해킹의 시도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엔간에서는 잘 안 되는 게 요즘은 뭐 iOS도 그렇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구글의 안드로이드도 그렇고 이러한 3G, 4G, 5G에서는 애초에 데이터 통신이 워낙 활발하게 됐기 때문에 그냥 이 기지국에 접속하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뮤추얼 어센티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상호 인증이죠. 서로 인증을 해야 돼요. 내가 그냥 접속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야, 너 진짜 기지국 맞아? 라고 확인도 해야 되고 야, 너 진짜 휴대폰 맞아? 라고 서로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단 말이죠. 가짜 기지국이 실제 네트워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호 인증을 통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스마트폰의 IMSI 정보는 탈취될 수 있죠. 근데 그거 이상으로 넘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유심을 교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애초에 내 탈취된 나의 인증 키값 IMSI뿐만 아니라 내 그 열쇠도 탈취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유심을 바꾸게 되면은 HSS에서 관리하고 있던 그 유심 정보가 심 스와이핑에 활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10기가가 털려서 뭐 가상기지국을 설치하니 많이 해도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가상기지국에 대한 위협은 이 유심 교체랑 상관없이 언제나 존재한 가능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OS 단에서 서로 상호 인증도 하고 하는 건데, 물론 3G, 4G, 5G가 아닌 2G로 강제로 다운그레이드 해가지고 2G에서 뭔가 이제 이상한 짓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한 가능성은 사실 있긴 한데, 엔간히 쓰는 OS 단에서 커널 단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호 인증 차원에서 이게 그냥 가상기지국만 세운다 해서 무조건 탈취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되고요. 혹시라도 더 전문가분들, 저 현업에 있으신 분들이 코멘트 주실 분들이 있으시면 많이 댓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정보, 제가 아는 사실관계 내용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HSS 기준으로, 이 HSS에서 관리하는 요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지국의 운영 정보라든가 설정 정보들이 그렇게 저장이 많이 안 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지국에서는 얘가 어느 위치에 정확하게 위치를 하고 있느냐, 내가 어디까지 서비스를 커버를 할게, 예를 들어 서울시 종로구의 무슨 동 근처에 뭐 이렇게 이 근처 탑골공원 근처까지만 할게, 예를 들어 이렇게만 정하고 실제로 내가 어떤 주파수 대역을 활용할 것이며, 내가 담당하는 이 셀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내 주변을 감싸고 있는 셀들은 어떤 건지, 이러한 정보들을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정보를 HSS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사실 사용자들을 인증하려고 하는 건데 네트워크 정보가 사실 필요가 없는데 불필요한 정보를 굳이 여기에 저장했을까? 물론 SKT가 잘못해서 저장을 해서 가지고 있으면은, 그래서 그 10기가 안에 뭔가 그 정보가 담겨 있으면은 가상기지국이 설립되면서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설령 가상기지국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상호 인증을 하기 때문에 그냥 털리는 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심까지 교체가 되면은 여기 인증까지 아예 이전 정보를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심스와핑의 걱정에 대한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유심을 교체를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KT가 아닌 다른 가입자, 다른 쪽으로 가입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10기가라는 이 용량 자체도 사실 좀 뭐 충격적이죠. 무슨 정보를 다 긁어갔겠죠.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것들이 가져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심 교체 의미 없다 이렇게 섣불리 결단을 내리기보다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속상하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빨리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내일부터 더현대 서울에서 안델과학과 안델공학이 힉스커피, 이렇게 우주를 테마로 한 다양한 음료를, 커피를 이렇게 판매하고 케이크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안델공학 굿즈도 있고 안델과학 굿즈도 있고, 궤도님도 오시고 항성님도 오시고 양님도 스케줄 맞춰갖고 오시니까 혹시 뵙고 싶은 분들 시간 되시면 여의도로 한번 찾아와 주시고요. 저도 한번 들리려고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